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김유리 교수께서 독일 68 한국 865에 치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실제로 지금 교과서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그 독일 68 교육혁명이 21세기 독일에서는 사실은 이미 지금 청산되고 있는 철진한 뒷북이다. 이것이 제 발제의 핵심입니다. 독일 68 교육혁명 사상을 그대로 실천한 학교가 독일 오덴발트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이자 김두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독일 68 교육혁명이 실천되었던 학교가 바로 오덴발트 학교였는데, 오덴발트 학교가 사실은 진보 교육 유네스코 모범 학교로 그동안 많이 찬양받아 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수십 년간 교사에 의해서 소아성애직 아동 강간이 벌어졌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옥이었고 소아성애자들에게는 천국이었던 것이 폭로되었고, 만약 기독교계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게 원한대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글로벌한 새로운 어떤 비판적 흐름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해가지고 막아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육학제로서 여기 보면 우리 한길사에서 나온 교육학의 거장들 대부분 여기 보면 발트 베냐민의 스승인 구스타프 휘니켄 이런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들, 상습적인 소아성애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육학적 이념으로 교육학적 애로서 굉장히 독일적 개념인데, 이런 교육학적 이념에 기초해서 소아성애를 했어요. 아동 강간을.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우리 교과서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이고, 발트 베냐민 에로틱한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트 베냐민은 주디스 버틀레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발트 베냐민 주로 이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그래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지금 주디스 버틀러, 슬라보의 지제,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 좌파의 핵심 농객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헤게모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그들의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김유리 교수께서 독일 68 한국 865에 치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실제로 지금 교과서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그 독일 68 교육혁명이 21세기 독일에서는 사실은 이미 지금 청산되고 있는 철진한 뒷북이다. 이것이 제 발제의 핵심입니다. 독일 68 교육혁명 사상을 그대로 실천한 학교가 독일 오덴발트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이자 김두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독일 68 교육혁명이 실천되었던 학교가 바로 오덴발트 학교였는데, 오덴발트 학교가 사실은 진보 교육 유네스코 모범 학교로 그동안 많이 찬양받아 왔지만은 알고 보니까 수십 년간 교사에 의해서 소아성애직 아동 강간이 벌어졌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옥이었고 소아성애자들에게는 천국이었던 것이 폭로되었고, 만약 기독교계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게 원한대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글로벌한 새로운 어떤 비판적 흐름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해가지고 막아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육학제로서 여기 보면 우리 한길사에서 나온 교육학의 거장들 대부분 여기 보면 발트 베냐민의 스승인 구스타프 휘니켄 이런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들, 상습적인 소아성애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육학적 이념으로 교육학적 애로서 굉장히 독일적 개념인데, 이런 교육학적 이념에 기초해서 소아성애를 했어요. 아동 강간을.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우리 교과서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이고, 발트 베냐민 에로틱한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트 베냐민은 주디스 버틀레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발트 베냐민 주로 이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그래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지금 주디스 버틀러, 슬라보의 지제,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 좌파의 핵심 농객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헤게모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그들의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제111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방송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바에서 그동안 방송된 강의들이 110회차나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들 모두 동성애 또 젠더주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고 대부분의 강의들이 학문적인 수준에서도 탄탄한 근거 위에서 진행된 것들이며 생생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현장 상황을 담은 강의들도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이 강의들을 시청하시면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또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관점들을 확립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왜곡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기도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MBC의 동성애 노래 적합 판정,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을 담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전면 폐기, 최근 동성 커플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항의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 장면들의 구호를 담은 다양한 피켓들과 플래카드들 그리고 사진 등이 다양한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진 전문 기자로 활동해 오시면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교과서 개정운동을 비롯한 성혁명 및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는 주동식 사진 기자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피켓이라든지 플래카드, 사진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구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사진 기법과 또 사진 예술의 관점에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피켓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구호를 만들고 또 이 플래카드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전시하는데 이 강의를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면 보다 선명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강의를 해주신 주동식 사진 기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개정 운동의 흐름을 사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해석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가장 가깝게 분석하면 독일 낭만주의 철학으로부터 기원한 것인데 바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이미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정일권 박사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교과서 속에 있는 독일 68 교육혁명을 비판하며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를 중심으로 최근에 독일의 동성애 교육의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정일권 박사님은 고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를 거쳐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상적으로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시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또 교육과정 개선 운동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일권 박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가하는 차별금지법 바로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카데미와 이론 논쟁의 영역에서도 저희가 결코 세상의 진리와 또 세상의 탐론에 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가 더 명석하고 지혜로우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도권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쟁들과 이론을 공부하고 반박하는 작업에 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서 여기 이 분야에서 저희가 더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론을 아카데미 영역에서 소개하며 국민들을 계몽하고 성도들을 깨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제 제목은 오늘 그 독일 68 교육혁명, 지금 교과서에까지 이 사상이 들어오고 있고 대표적인 논객은 지난 정부를 대표했던 정권적인 논객이었던 김누리 교수 등이 우리 정교조와 이렇게 연합해서 이것이 지금 교과서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잘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배경들의 이론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것이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김누리 교수는 그것이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의 어떤 민낯이라고 할까요? 실상들을 좀 고발하고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니다. 무슨 소아성애냐.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더 이미 조금 오덴발트 학교나 독일 68 교육혁명 김누리 교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덴발트 학교는 독일 68 교육혁명의 상징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오덴발트 학교는 어떤 지역적인 지역 학교가 아니라요. 독일 전 대통령과 그 배후에 독일 전 대통령과 헬무트 베크라는 그 20세기 후반 독일 비판 교육 이론, 반권위주의적 교육으로 교육을 설계했던 설계자가 그 어떤 후원 회장이나 그 배후에 있던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녹색당과 유럽 의회 녹색당 의원으로 활동했던 다니엘 콘벤디트라는 독일 68 녹색당 이것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거기에서 오덴발트 학교 출신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오덴발트 학교가 김두리 교수가 찬양했던 독일 68 교육혁명의 상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그런 반박이 될 수 있다고 많이 자세히 읽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반박이고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덴발트 학교 사태만 제대로 국민들한테 계몽하면 김누리 교수가 저 낭만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독일 68 교육혁명의 민낯 실체가 뭐냐, 이것이 제대로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덴발트 학교 지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어요. 오덴발트 학교. 12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했고요. 교사에 의해서 동성애적, 소아성애적, 남색적 강간을 당했어요. 12명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약자지 않습니까? 소아청소년들 교사에 의해서 동성애적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치는 900명까지. 그래서 교육학자로서 이 오덴발트 학교의 수화성의 사태를 이제 가장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독일어권에서 공론화시켰던 사람이 이제 윌겐 엘커스 교수입니다. 스위스 지리 대학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 기획으로 작년에 모셨죠. 국회에서 하고 이화여대, 홍익대, 그 다음에 기독교 학술은 사랑의 교회에서 공론화시켰고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강으로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학자 맞습니다. 많은 그래서 자기도 놀랬대요. 과연 뭐 이 오덴발트 학교야말로 독일 진보 교육의 어떤 횃불과 같은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학교였는데 자기도 교육학자로서 그런 광범위하게 수십 년간 교사에 의해서 교사들이 다 소아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고 남색자들이고 뭐 플라톤을 이야기하지만 뭐 하는 거냐 말.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와 사담을 많이 나누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윌겐 엘커스 교수가 와서 그래서 이화여대에서도 페미니즘의 어떤 본거지 아닙니까? 그 이화여대에서도 함께했던 여 교수님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었다. 뭐 젠더 이대에서도 뭐 젠더 이야기하고 뭐 젠더 법학, 젠더 의학 이제는 유럽에서는 한물 같고 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PPT에서 윌겐 엘커스 교수 국제학술 대회 2022년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경과 보고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3 올해 가을에 이제 국제학술 대회에 대해서 학술 계획을 하고 제가 제안을 할 것인데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강의와 연동되어 있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PPT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멘트라는 사람의 섹스 프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68 성혁명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섹스 프론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신사회주의적 그 전선의 제일 마지막 전선이 뭐냐? 그것은 소아청소년들의 섹스를 장려해서 그 최전선을 무너뜨리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 프론트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독일 68 신사회주의 학생운동 본래 사회주의는 본래 학생운동입니다. 유겐트 베베궁.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학생 운동이었다. 소아청소년들의 학생 운동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들이 기획했던 것은 이제 그 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 노선, 혁명 운동의 최전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될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이제 소아청소년들이 뭐 사회주의적 새 인간으로 변해서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론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 책 제목은 보면 유겐트 에로스 폴리틱이잖아요. 그래서 유겐트 지금 우리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투쟁하고 저항하고 계시는데 학생인권 본래 사회주의 운동은 학생 운동이었고 학생 인권을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깊이 이제 정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래 독일 낭만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본래 학생 운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 철학이 일종의 소아 철학이고 학생 철학이고 소아 청소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악마하고 소아 청소년들을 어떤 유토피아적 존재로, 유토피아적 시기로 찬양을 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독일 낭만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풍노도의 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룸 운트랑. 그래서 끊임없이 유겐트를 찬양합니다. 젊은이들, 소아 청소년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그래서 유겐트가 핵심 키워드고요. 학생. 그래서 우리 주디스 버틀레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발트 베냐민도 이제 보면 학생 형이상학을 주장하잖아요. 메타피직 대요 유겐트.
학생들의 형이상학, 학생들의 철학이 본래 독일 낭만주의, 독일 사회주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상이 이제 학생 인권 조례까지 가는 거예요. 학생 인권, 학생 인권의 기원은 학생 철학이에요. 독일 낭만주의 철학.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학생들도 인간이니까 보편적 인권의 대상이 되겠죠.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은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글로벌한 흐름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독일 낭만주의 학생 운동의 그 사상이 지금 학생 인권 조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의 기원은 사실은 독일 낭만주의 사회주의 학생 운동이에요. 소위 성소수자 운동.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에로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에로스. 네? 근데 여기서 이 에로스는 반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적이고 정상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에로스가 아니에요. 독일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에로스는 퀴어한 에로스, 정상성에 도전하는 에로스, 반정상적 에로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로스를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적 에로스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퀴어한 에로스를 독일 낭만주의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퀴어 젠더 이론의 궁극적 뿌리는 독일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흐름에서 끊임없이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찬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토마스 만도 포함돼요. 토마스 만은 독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독일어권이, 저도 독일어권에서 공부했지만 왜 독일어권이 뭐 스파르타적이고 사무라이적이고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고 그런 좋은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미 세계에 대해서 계속 밀리냐? 저는 제가 볼 적에 많은 지식인들이 독일 낭만주의적 사유와 철학으로 경도되고 물들고 전염되어서 그렇다고 봐요. 예?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나중에 제가 인구 감소까지 나오는데 여하튼 에로스. 그래서 이것의 이제 흐름이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까지 나오죠. 그래서 프로이트도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이야기하잖아요. 타나토스, 죽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에로스가 아니에요. 죽음을 찬미하고 사의 찬미. 예? 그래서 죽음의 철학이고요. 예, 여하튼 첫 번째 건 제가 많이 소개했던 다그마 헤르츠 교수의 쾌락의 정치화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의 정치화는 특별히 소아 청소년들의 성적인 쾌락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사회주의적, 신사회주의적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아카데미니까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이론 논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막아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하대당해요. 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알아서 이론적으로 반박을 확실히. 네. 그래서 독일 오덴발트 위르겐 얼크스 교수가 오셔서 이제 잘 증언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금 뭐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더 심해요. 정작 유럽에서 특별히 독일어권에서는 아주 최근에 급격하게 위축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덴발트 학교 사태예요. 오덴발트 학교가 뭐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2010년 이후로 말이야 그 교사들이 아동들을 강간하고 말이야 이런 아주 더럽고 추한 민낯이 지금 대세가 되었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고발한 게 아니에요. 11년 전에 1999년에 이미 최초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배후에 막강한 대통령, 독일 전 대통령, 뭐 헬무트 베커, 뭐 이런 독일 교육계의 설계자들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11년 동안 묻혔어요, 다시.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재점화되어서 이제는 이제 독일의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오덴발트 학교를 그 사태를 알게 되었고, 오덴발트 학교도 폐교를 당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덴발트 학교 사태의 이 추한 민단 때문에 성교육 이런 것들은 독일어권에서 급격하게 최근에 위축되었다고 위르겐 얼크스 교수가 잘 증언해 주셨어요. 오덴발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녹색당. 2014년에 독일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하다가 공개 사과했어요. 독일 녹색당도 자발적으로 사과한 거 아니에요. 계속 부인했어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 우리 그렇게 한 적. 그러다가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그 근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사과를 했죠. 네. 그래서 독일 녹색당과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 때문에 독일어권에서는 포괄적 성교육, 뭐 김두리 교수가 이야기한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 이런 독일 6.8 사상이 최근에 급격하게 위축되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아직도 그런 걸 잘 모르고, 미국은 사실은 지금 영미 좌파의 어떤 권위는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종주국이에요, 사회주의. 그래서 중국이 2017년인가요? 칼막스의 동상과 누구죠? 칼막스와 엥겔스의 큰 동상을 독일에다 선물했잖아요, 2017년에. 아, 독일이 감사한다. 예? 이런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들을 낳아주셨어. 그때 독일에서도 큰 내부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동독 출신들.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철학자들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사회주의 사상의 원조 종주국 독일이고, 근데 왜 독일을 꺼내서 공부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나? 독일을 꺼내서 좋은 학자들이 있어요. 막스 베버 같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막스 베버보다는 칼 막스, 낭만주의적 사유로 기울으신 게 오히려 더 독일에서는 더 강해요. 독일어권을 사용하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학풍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편들진 않고요. 정확하게 이런 글로벌 성혁명의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뿌리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제대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023년에는 지금 이제 아직 최종 성인은 안 났는데요. 제가 학술 기획을 했고 또 그 대학 교수님들을, 독일 대학 교수님들을 섭외했는데, 지금 독일이 집권당이 3인당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정당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공무원 비슷한 분들이어서 지금 섭외가 계속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좀 독일을 전체적으로 흔든 분 한번 모시자. 그래서 제가 틸로 차라친이라는 박사님을 섭외를 했고요. 제가 한 3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강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0년 이후로 독일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조국을 위험에 빠뜨리는가라는 책을 내었는데, 이 책이 130만 권 이상이 팔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틸로 차라친 박사는 독일 연방의회 은행 이사였고 21권의 연구소를, 대학 교수는 아닌데 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이 책을 지었고요. 책을 지을 적에도 한 권이 700페이지 되는 그야말로 벽돌과 같은 그런 책을,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세기 독일 정치의 보수주의적 전환을 대표하는 저명한 정치 경제학자고, 지금 틸로 차라친, 노베르트 볼츠, 페트 슬로트텍 한 세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대표적인 농계, 메르켈 총리의 어떤 낭만주의적 어떤 정치학에 맞서서 이것을 비판하는 이런 분들 중에 한 세네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독일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의 그런 학자죠. 틸로 차라친 박사를 특별한 일 없으면 올 가을에 모셔서 독일도 사라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사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가라앉고 있다. 인구 절벽 때문에. 그래서 이 틸로 차라친 박사도 68 출신인데 이제 자기가 또 3인당 출신이에요. 이제 결국은 3인당에서 쫓겨났는데, 이런 입장 때문에. 왜냐하면 3인당이 추진했던 그런 신사회주의적 노선을 위배하면서 그것의 오류를 지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근에 3인당에서 배제되는. 하지만은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어떻게 독일 68은 조국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독일 68 성혁명 사상이 소아성애적이고 소아청소년들을 조기성애와 가행성애화 시켜서 쾌락주의적 삶을 살게 하고 히피적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보더라도 독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이 독일 68 출신의 틸로 차라친 박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구 질병,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생산 인구가 없으니까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 인구들이 와서 이제 이슬람 문제 때문에 특별히 2010년 이후로 독일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독일인 20%가 차라친 박사가 창당한다면 지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독일인 50% 이상이 지지하는
그래서 21세기 독일 정치계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분을 모신다면 지금 김누리 교수가 독일 68, 한국 86, 그다음 독일 68 교육혁명, 마치 독일 68이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모델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을 저는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독일 68뿐만 아니라 한국 86도, 특별히 한국 86 페미니즘. 지금 우리 아이들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남성들보다 여성의 문제라 봐요. 네, 지금 우리나라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0 몇 조인가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려다가 이제 확 인구 절벽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가라앉고 있고, 통계학적으로 이거 역전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세대의 주거 문제, 자꾸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대안이 해답이 안 된다고 봐요. 만약 해답이 되었으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해결했어야죠. 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예요. 의식을 바꿔야 되고, 새로운 문화 변혁, 특별히 여성들의, 지금 우리나라 한국 86 페미니즘, 왜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여성가족부를 해체시키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급진 페미니즘을 조장하고 말이요, 아이들한테 나도 어린이집과 같이 그 독일 68 사상이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한국 86, 특별히 한국 86 페미니즘이 그것을 문화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조장해서 맨날 아이들 청소년 성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성애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독일 68 페미니즘, 우리 페미니즘 중에서도 세계 정치사에서 독일 페미니즘만큼 강한 페미니즘이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정치계에 진출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녹색당.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몬드 보부아르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페미니즘의 대모고 주디스 버틀러가 제2의 시몬드 보부아르가 되려고 굉장히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시몬드 보부아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아는 기생충이라고 했어요. 태아는 기생충이다. 그러니까 반생명적이고 반출산적이에요. 그 사상 자체가. 그러면 그 사상 자체를 비판해야지, 무슨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집하고,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으면 반려견을 키울 여유가 없어야죠. 근데 반려견은 그렇게 많이 키우면서 정작 애를 안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의식의 문제라 봐요. 의식의 문제. 본래 문화 마크시즘이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그람시도 그렇고요. 계급 의식, 베부스트자인, 의식을 개조해서 신사회주의적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겠다. 이것이 독일 68 문화 마크시즘, 프로이드 마크시즘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21세기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코리아로 만들 수 있지, 무슨 청년들한테 주거비하고 돈만 계속 포퓰리즘 방식으로 해주면 해결될 것이다? 아니에요. 실패한 정책은 반복하면 안 돼요. 15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280조 이상 재정을 막대하게, 그것은 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페미니즘 여성학자들도, 우리 나경원 전 의원도 헝가리 모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헝가리가 지금 맞아요. 지금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헝가리가 어떤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급여를 많이 했어, 어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헝가리가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헝가리가 독일 68 이런 페미니즘 사상을 아예 거부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했잖아요. 특별히 빅토르 오르반 총리, 이 동유럽은 오랫동안 독일제 이 민족 사회주의, 독일 우파 사회주의, 독일 좌파 국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동유럽이 오랫동안 두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엄청난 피해,
어떤 역사, 아픔을 겪은 그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나 폴란드, 독일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에는 이 독일 사람들이 마치 위성국가처럼 어떤 식민주, 문화적 식민적 국가로 이렇게 지배했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는 지금 폴란드도 보세요. 미국과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고 우리 안보를 더 이상 독일이나 러시아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은 철저하게 지금 영미 세계와 연대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국가 미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동유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국제정치학적으로 큰 의미가 지니고요. 동유럽이 지금 서유럽은 지금 더글라스 머레이라는 그 최근에 영국 젊은 농객의 책도 나왔잖아요. 유럽의 새로 이상한 자살. 지금 유럽이 특별히 서유럽은 자살하고 있고 낭만주의적 자살. 프랑스의 자살, 독일의 자살을 찬양했던 게 낭만주의 사회예요. 죽음의 철학이죠. 그런데 이런 서유럽의 어떤 데카당스적이고 대패주의적이고 어떤 성혁명적인 그런 사상에 동유럽은 국민 전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68, 독일 68,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가 인구 절벽,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헝가리뿐만 아니라 이런 헝가리 국회의사당을 보세요. 영국 국회의사당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옛날 이 독일 사회주의 전통하고 달리 영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독일 낭만주의를 계속 비판하느냐? 독일 낭만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조 철학이 영미 청교도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 어렵군에서 공부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미 청교도주의에 대한 철학적 재발견, 르네상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봐요. 너무 젊은이들까지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낭만주의적 사유에 빠져가지고 페미니즘이 그것을 조장하고 이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우리 EBS에서 슬라보의 주제 글로벌 좌파의 핵심 농객이죠. 이미 이제 슬라보의 지적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럽 좌파의 아젠다였던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기후 위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유럽이.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열린 국경 이런 개념을 가지고 2015년인가요? 시리아 난민들 수백만 명들을 열린 국경 개념을 가지고 수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국경을 열어 제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메르켈 총리도 도이치존드백이라고 독일 특유의 죄송합니다. 너무 열강을 해가지고 열린 국경 개념 가지고 많이 열어 제치자. 우리는 낭만주의 국가다. 그때 영국에서는 독일 어떤 정치학 교수가 독일은 히피 국가 이렇게 비난했어요. 국경까지 열어 제치고. 그건 낭만주의적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적 폭력이에요. 이미 오스트리아의 칼 포프가 이야기했죠. 유토피아와 폭력. 그 유토피아적 망상에 빠져서 조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 가장 미적미적거렸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독일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 관계가 있었고 그건 전통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21세기 유럽 정치를 확 바꿔버렸죠. 그래서 유럽 좌파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었고 낭만주의적 성혁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네, 독일 육파는 어떻게 교육학을 움직였는가? 그래서 실제로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했던 독일 육파 교육혁명, 이 사회주의자들은 정치를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치를 사회주의적으로 신사회주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화막심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토는 사회주의 혁명, 혁명은 안단대로 의식을 바꿨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적에 그람시도 자본주의의 내구성,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사회주의화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당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소아청소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의 의식을 성혁명을 통해서 개조해서 이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어서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다. 혁명을 일으킨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 막시즘적인 전략이고, 그 전략의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간접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뭐 우리 진취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교육과 이제 법조계가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교과서 전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서를 뭐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바로 얘기했듯이 교과서 전쟁에서는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징식이라고 김두리 교수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계속 소아성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소아성의 문제는 지금 이 성혁명 사상의 그림자나 흑역사가 아니라 성혁명 사상의 본질이 소아성애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반복시키고자 하는데요. 소아성애는 소아와 성인들 간의 섹스도 포함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실제로 독일 68 꼬뮌에서 3, 4세 아이들과 성인들과의 섹스를 시도했고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남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아성애 운동의 본질은 소아 성욕 사상입니다. 소아들의 성욕을 인정하자. 이게 소아들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들의 성욕 사상이야말로 독일 68 녹색당, 그다음에 비판 교육이론 아도르노도 소아성애야말로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상의 가장 근거가 바로 소아 성욕 사상입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성욕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에 근거를 댄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뿌리는 독일 낭만주의 소아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낭만주의 소아 철학으로부터 프로이트의 소아 성욕 사상이 나오고, 프로이트의 소아 성욕 사상의 기초가 되어서 독일 68과 녹색당의 소아 성애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학생 인권 조례까지 나오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기본적인 게 뭐냐? 소아 청소년들의 성욕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애화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소아 성욕 사상은 프로이트 자신이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미 그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람이잖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 세기 말 사상이 있어요. 세기 말 문예 사조라고 프리앵드 시클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굉장히 대피주의적 사상입니다. 클림트.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비엔나의 화가들 클림트나 클림트나 그런 그때 당시 많은 화가들도 그 소아 청소년들의 나치 사진, 그러니까 굉장히 소아성애적인 풍조가 그 세기 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풍미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주의적 그런 사상의 한 산물이 바로 독일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나오는 소아 성욕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윤리나 우리 보편적인 가치로 볼 적에도 소아 성욕 사상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이미 2017년에 독일 성교육 책에도 보면 이 소아 성욕 사상이라는 것은 성교육, 특별히 이제 독일 성교육 68 성교육 그 텍스트 외에는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이상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소아 성욕 사상은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그건 주로 성교육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소아 청소년들을 과잉 성애와 조기 성애와 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도입한 프로이트의 사상에서 도입한
성교육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건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소아 성욕 사상에 대한 학문적 반박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017년 이후로 그동안 독일육파 이런 성교육 사상을 이야기했던 헬무트 켄틀 이후로 이런 학자들이 편집한 책에도 이제 자기들이 인정해요. 소아 성욕 사상은 성교육 교재 외에는 보편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소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사춘기 이후에 성호르몬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전에 자꾸 소아청소년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같은 경우는 5세 아이들한테 자유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5세에 집착하거든요. 다니엘 콤벤디트 이런 사람들도 5세 아이가 여자아이가 옷을 벗으면 막 굉장히 에로틱한 느낌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소아성애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독일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사춘기 이전 그리고 성호르몬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성교육을 해야 된다. 위르게 엘쿠스 교수도 와서 잘 인정했어요. 그래서 위르게 엘쿠스 교수도 어떤 교육학자로서 첫 번째, 소아성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정확히 내렸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사상의 어떤 그 초석이 뭐예요?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르네지라 전공자인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자체가 사실은 사상 누각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것은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작품을 명백하게 오독한 거잖아요. 그거 위에 정신분석학이 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나올 겁니다. 우리 한가엽 김지연 대표께서 연구 지원해 주셔서 이미 완성을 했고, 그래서 많은 성혁명, 성교육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독일육파도 그렇고 한국팔육도 그렇고 끊임없이 프로이트를 근위로 내세우면서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이제 황혼을 고안한, 종말을 고안할 수밖에 없는 학문 이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사상들이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다, 헬무트 켄틀러 독일 성교육의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상들은 이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니에요. 무슨 3, 4세 아이들이 성인과 섹스할 성욕망이 있습니까? 예? 이런 사상, 소아성욕, 그것은 이제 프로이트 자신의, 프로이트가 그 새엄마가 두 번이나 들어왔잖아요. 근친상과. 그러니까 프로이트 자신의 이야기예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자신의 이야기예요. 보편화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마치 근위로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본래 국제학술대 개최하면서 한 후보 중에 이제 다그마 헤르츠 교수가 있었는데, 뉴욕 시립대학교, 이분이 이제 수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시지 못했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칼 바르트의 어떤 제자였고, 그래서 신학 교수고 미국에서 독일 68 신자파의 역사 왜곡을 명확하게 반박한 다그마 헤르츠 교수고요.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학자고, 독일 나치 시대는 성악의 시대였다는 독일 68 신자파의 주장을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2021년에 독일 아드르노 강좌에 초청되고 지금 미국 막스 베버 강좌에 초청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론적으로 학자적으로 보면 주류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독일 68 성혁명 사상을 지금 맞서고 저항하고 있는데, 독일 68 성혁명 사상의 대전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파시즘을 격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 성혁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의 대전제는 파시즘, 독일 나치 시대에는 성억압의 시대,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히틀러와 아히만과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 인격, 파시즘적인 인간이 나왔고,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들의 성욕을 인정해서
성을 마음대로 해방하고 마음대로 섹스해야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만 히틀러나 아이히만과 같은 권위주의적 인격이 안 나온다는 게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교육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독일 68이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기만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했고, 독일 나치 시대는 성어가베 시대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어. 이것이 이제 이 나그마 헤롯 교수의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독일 68 성정치의 역사 왜곡과 책임 회피. 그러니까 이 독일 68은 그 히틀러의 만행,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야만을 처음으로 목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첫 세대가 독일 68 세대예요. 근데 이 자기 아버지 세대가 있던 이런 여러분들 독일인들은 지금까지도 히틀러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독일 굉장히 좋았고, 독일 뭐 낭만주의 음악, 뭐 독일은 철학의 나라고 음악의 나라였고, 근데 왜 히틀러가 나왔는지. 그래서 독일 68이 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만행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 거예요. 책임 회피. 그러면서 이 회피 전략으로서 성 정치, 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고요. 독일 68 학생운동의 역사 왜곡과 책임 회피, 홀로코스트는 성억압의 결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성을 억압해서 홀로코스트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소아들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아 청소년들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아서 홀로코스트가 나왔다? 무슨 이런 궤변이 있어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마술적 인과관계잖아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지금까지도 그게 정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뭐 논의할 가치도 없어요. 이 다그메르 교수의 그림 보세요. 위에 그림은 독일 68의 그 꼬민에 있었던 나체주의죠. 그 사람들이 독일 낭만주의는 한마디로 나체주의를 표방했거든요. 나체주의는 영미청교도주의의 어떤 코르셋과 같은 그런 성도덕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벗으려고 해요. 나체주의야말로 독일 낭만주의의 특별한. 그래서 유대인들도 벗겼잖아요. 나체주의. 오덴발트 학교도 애들을 자꾸 벗겼어요. 그 다음에 샤워도 개인 샤워를 금지했어요. 공동체적으로 샤워해야 된다. 게마인샤프트 이것도 상당히 독일적인 거. 게마인샤프트라 말은 게젤샤프트. 이 쉽게 말해 영미 세계의 어떤 사회적인 조직,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게마인샤프트, 공동체적으로. 샤워도 공동체적으로. 나체를 애들을 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독일 낭만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영미 세계의 어떤 개인주의를 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없으니까 히틀러가 나온 거죠.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학생인권 조례 보면 독일 68 이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나치 시대에도 이런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 학생운동이 있었어요. 반더포겔. 그러니까 나치 시대부터 이미 쉽게 말하면 독일 68만 자꾸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곤란해요. 독일 68 이전에 반더포겔, 굉장히 독일 낭만주의적 소위 성소수자 운동, 동성애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여성들도 보면 벗고 있잖아요. 나체주의. 그래서 이런 사상이 나치 시대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뿌리까지 소급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어떤 개박적 원인은 독일 낭만주의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다그마 헤롯 교수는 이제 뭐 주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이런 입장이 수용되고 있으니까요. 다그마 헤롯 교수는 교수의 입장은 비주류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우리 지금 민주시민교육 문제에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김누리 교수도 뭐 독일 68 민주시민교육 보이텔스바 합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독일 내에서 보면 극자와 극우의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할 적에 어떤 강제성의 원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합의를 했어요. 네, 이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68 혁명이 마치 이제 대안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이제 게츠 알레이라는 교수가, 이 게츠 알레이 교수도 독일 68 그 50주년인가요? 그때 가장 독일 언론에서 ZDF나 이런 쪽에서 가장 독일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던 역사학자거든요. 이미 독일 68 이전에 1933년에 히틀러 학생운동, 히틀러 유겐트와 독일 68이 거의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68 둘 다 사회주의 운동이죠. 독일 사회주의 운동이 좌우로 갈립니다. 독일 우파 민족 사회주의, 그게 나치즘이고요. 독일 좌파 국제 사회주의, 그게 공산주의예요. 갈막스를 따르는. 하지만 둘 다 사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적과 같은 쌍둥이와 같은 유사성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독일 68은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거예요. 칼 슈미트의 어떤 적 개념에 기초한. 그래서 독일 68이 결코 미래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래서 학생 인권적으로 사실은 히틀러 유겐트적인 위험이 있어요. 히틀러 유겐트. 네, 이것도 보면 독일 나치 시대 보면 혼전 섹스와 혼외 섹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 68이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 나치 시대 실컷 성적으로 엔조이 해놓고 딱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치 시대는 성악가의 시대였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혁명 사상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박할 수 있고, 독일은 히피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낭만주의와, 이것이 이제 노발리스의 목표고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독일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주의화하라. 이 세계의 낭만주의화, 저는 이것이 모든 영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보면 퀴어 이론에서도 퀴어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퀴어화, 법조계의 퀴어와 교육계의 퀴어화, 퀴어링. 이 퀴어링은 노발리스가 이야기했던 세계의 낭만주의와 맞습니다. 명령입니다. 독일 낭만주의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세계를 퀴어화하라, 세계를 낭만주의화하라, 아이들을, 소아청소년들을 성애화하라. 이것이 이제 그들의 기획인데, 이것은 우리 막스 베이버가 근대화 과정으로서 이야기했던 합리화 과정, 그리고 세계의 탈마술화 과정에 맞서서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에요. 세계의 재마술화. 그래서 이 독일 낭만주의 철학을 보면 마술적 관념론이죠. 마술적 관념론, 마술, 비합리적, 반합리주의, 비이성주의.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꿈, 무의식, 의식보다 무의식을 계속 강조하고 에소테릭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독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되, 이런 독일 낭만주의 철학, 이것이 아이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국가를 아름다운 낭만주의적 자살로 이끄는 죽음의 철학, 사회 찬미, 이걸 우리가 분석하고 반박을 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특유의 반계몽주의적 낭만주의적 독자 노선, 독일 도이치 존더백이라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건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이런 사상 때문에 독일이 계속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미 세계에 대해서 계속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계속 밀린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괴테도 이미 독일 낭만주의를 병으로 봤죠. 독일 병이에요. 독일 병. 헤겔도 비판적 거리를 두었어요. 하지만은 이 낭만주의적 사유가 독일 철학에 얼마나 뿌리 깊느냐 하면, 칸트도 자신의 방에 장작 루소를 사진을 그려놓고, 그래서 약간의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독일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독일 낭만주의 철학에 대한 논의를 빼놓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과 비판하고, 물론 제가 영미 청교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어떤 철학적 모델을 삼는다면 영미 청교도주의의 재발견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그렇다고 영미 세계를 무조건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김누리 교수는 영미 세계를 악마화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영미 세계에 좋은 점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개인주의, 건전한 개인주의. 근데 병적인 독일병, 이 병적인 독일병이 영국에까지 건너가가지고 영국의 노동당이 있잖아요. 파비안 소사이어티. 이게 다 독일병에 전염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국병. 그래서 영국에서도 보면 영국의 자살, 유럽의 자살, 사실은 독일병이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된 거라고 봅니다. 문화적 밈이 전염되어서, 그래서 이런 글로벌 성경명의 뿌리는 독일 낭만주의.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철학적으로 담론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새로운 세대들한테 이것에 대한 철학적 교육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국민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반박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네, 홀로코스트는 성악의 사물 아니라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동 책임에 대한 회피 전략이 독일 68 성정치다. 다금 에르쪽 교수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거리적 투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치밀하게 그 이론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이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아카데미아에서 우리가 담론적인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적 성정치 사상은 지적 사기다. 저는 지적 사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개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의 나치적 위험. 우리 육진경 교수님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교과서 2020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끊임없이 이제 이 독일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좀 위험해요. 물론 우리 공동체적인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개인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고 독일제 어떤 공동체 의식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그렇게 나치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나치들이 이런 게마인샤프트 그걸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일 나치적인 위험이 있다.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런 과잉된 강조는. 그래서 21세기 독일에서 청산되고 있는 독일 68 교육혁명, 김누리 교수. 네. 그다음에 독일 이미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후 PPT는 좀 빠르게 하고 복습하고 넘기겠습니다. 독일 68 소아승의 운동의 과거사 청산이 대세고요. 녹색당 그리고 청산되고 있고요. 오덴발탁교, 유네스코 우수학교예요. 유네스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덴발탁교 사태는 우리가 운동적으로 반드시 국민 모두가 알 때까지 그 실체를 바로 알려야 돼요. 제가 웬만한 지역적인 학교는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만한 위상을 가진 학교니까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비판적으로 이 사태를 고발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이전까지는 오덴발탁교가 논문들도 많아요. 마치 진보교육,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논문들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덴발탁교 사태는 우리의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알리고 좋다. 논쟁이 붙으면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의 운동의 기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청산되고 있어요. 독일 녹색당 오덴발트 아르바이트 청산되고 있다. 이것이 결코 대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김누리 교수나 정교자나 일부 이런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뒷북치고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의 목적은 소아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적 생관으로 개조하기 위한, 이것이 그들의 도구마예요. 그래서 조기 성교육은 사회주의적 생관을 위한 교육 독재. 이 독일에서 계속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교육 독재, 교육 국가, 교육을 국가주의적 통제 아래 놓겠다는 이런 사상이 바로 독일제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가장 적은 학교가 독일이에요. 독일 68 교육혁명이 마치 미래 대안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독일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히피처럼 만들다 보니까 그 피자 스투디라고 영어로 하면 피자, 그러니까 그 OECD 교육 평가
시험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독일이 확실히 추락해 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나 그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중국, 북부 유럽, 일본, 특별히 수학 같은 영역에 있어서 독일이 완전히 추락해 버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굉장히 그 피자 연구에 있어서 상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독일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고, 독일 6.8 교육혁명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거의 뭐 낭만주의 히피로 만드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섹스하고, 예? 김누리 교수도 뭐 학생 연애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부터 연애를 해야 된다. 학생부터 섹스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 어떤 그 학습 능력에 있어서 영미 세계나 또 우리 아시아와 같은 이런 교육의 어떤 열정을 가진 국가들의 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6.8 교육혁명,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성경적 사상의 원조가 되는 비를 라이의 책의 원제가 중요한데요. 그게 문화 전쟁 속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이 책의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의식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이런 역사적으로도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논문을 통해서 이런 사상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것을 반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권위주의적 했고요. 소아성에는 가장 강력한 검기 아도르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반권위주의적 교육, 아도르노와 헬무트 베크가 이제 두 사람이 그 대화를 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어떤 교육계를 설계하거든요. 재설계하죠. 아도르노의 국가라고 할 정도로 20세기 후반에 독일이, 아도르노는 20세기 후반에 독일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김누리 교수도 보면 그 아도르노의 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0세기 후반의 국가 독일을. 그 정도로 아도르노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도르노가 소아성애는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소아성애 운동에 어떤 단초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이 소아성애에 집착을 할까? 왜 소아청소년들의 성욕이나 이런 걸 왜 계속 주장할까? 왜 그럴까요? 네? 이건 내 청렴 왜 그러느냐 하면 독일 낭만주의 때문이에요. 독일 낭만주의가 소아철학이라고 했죠. 소아철학이 그러니까 소아들을 찬양하고 소아들의 욕구, 소아들의 욕망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이 재설계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소아들의 욕망과 욕구 중에 성욕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프랑스 6.8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도 다 소아성애를 지지했어요. 왜 제가 자꾸 소아성애에 집착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독일 낭만주의 철학이 소아 철학이기 때문에, 학생 철학이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철학이기 때문에 소아 성욕 사상이 나왔고 소아성애 운동이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 좀 시험을 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독일 낭만주의 소아 철학, 프로이트의 소아 성욕, 독일 6.8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는 성혁명 사상의 본질이다. 흑역사나 주변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이다. 이것이 제 강의의, 그래서 독일 6.8과 프랑스 6.8은 소아성애적 안티파, 소아성애야말로 파시즘 격화를 위한 위대한 행위라고 그들이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소아성애가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다. 그래서 4세, 5세 소아성애의 섹스를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참 웃기죠. 독일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칸트적이고 헤겔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니에요. 독일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낭만주의 철학이 훨씬 더 주류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물론 저는 독일을 갔다 오스트리아로 가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도 배우고 조금 다른 걸 배웠어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조금 독일과는 또 다른, 독일을 같이 쓰지만 또 다른
문화나 학풍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좀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 가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독일 철학을 사랑해서 독일어권에서 공부했고요. 또 독일이 제가 자꾸 이제 영미 세계를 하니까 독일어권에서 섭섭해 하시는데 독일어권 학자들이 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이나 영미 세계는 강한 게 있죠.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하지만은 문화 권력에 있어서는,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법조계나 문화 예술계나 여전히 독일어권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낭만주의 사상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학습하고 비판하지만은 내부로부터 이것을 반박하고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냥 비상적으로 미국의 프래그매티즘 이런 거에 그걸 비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어떤 철학이나 독일 철학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우리 진영에서도 굉장히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교육도 정치 좀 마치겠습니다. 또 한나 아렌트가 이제 독일 68 신자파의 교육의 정치화와 아동 세뇌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독일을 비판하지만 독일에서도 좋은 학자들이 많아요. 한나 아렌트도 그렇고, 전 대표적으로 이제 막스 베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스 베버보다는 이제 칼 막스, 낭만, 니체, 하이데거 이게 이제 더 강하기 때문에 독일 철학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도 좋아요. 한나 아렌트도 하이데거의 제자였다가 이제 칼 야스퍼스한테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한나 아렌트의 아동들의 세뇌 교육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이미 이제 독일 68 신자파의 아동들에 대한 세뇌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제 제대로 잘 비판을 했습니다. 50년간의 재교육, 세뇌, 독일 68과 그 유선들 책인데요. 지금 독일에서는 이제 이 독일 68 교육혁명 사상에 대해서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이런 책과 같이 반박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성적 쾌락, 자꾸 성적 쾌락만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독일 성교육의 전환은 이제 성적 쾌락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 그래서 독일 청소년들의 성적 황폐화라는 책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독일 68이 이렇게 아이들을 히피처럼 만드니까 성적으로 황폐화되어 버렸어. 어릴 때부터 섹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뭘 배우고 있어? 수학과 우주의 비밀과 인공지능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섹스를 배워가지고. 참. 그래서 독일의 성적인 비극, 아이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할 때,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독일은 결코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델이 안 된다는 것이고, 헝가리와 동유럽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독일 68, 프랑스 68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그래요. 의식이 웃기고 있네. 그런 독일 낭만주의 철학, 칼 막스의 정치 경제학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런 거, 낭만주의 독일제 낭만주의 철학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고생을 했고 사회주의적 노선에서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동유럽이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영미 세계와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동유럽이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소아성애적 조기 성교육과 그 쾌락의 정치화에 대한 청산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꾸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슈테판 게오르게, 최근에 독일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 슈테판 게오르게 독일 낭만주의 사상에서 동성애 국가론이 있고, 국가론 자체를 동성애적, 소아성애적, 남색적으로 개조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슈테판 게오르게 동성애 국가론이 있고 동성애 교육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그들의 정치 논리라는 것뿐이고, 네, 슈테판 게오르게 학파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과 비판 교육 이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게오르게 학파, 슈테판 게오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헬부트 아드로노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제가 좀 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왜 5세부터 자유교육을 이게 원안에 왜 있었느냐?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의 성욕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자유교육을 시키지 않은 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에서 이런 성교육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신지학과의 깊은 연관이에요. 신지학.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교계나 뭐 이런 힌두교, 그 오덴발탁교도 작은 인도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사상, 힌두교, 불교, 신지학, 뉴에이지 이런 사상에서 주로 이런
5세부터 자유교육이나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거 맞아요. 기독교 내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학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신지학이 이런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위리겐 일쿠스교수도 잘 이야기했고요. 신지학의 문제, 뉴에이지, 힌두교, 불교, 인도 사상. 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사상은 결코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고 5세부터 자유교육을 시키게 하자는 것은 사실 기독교 장작 루소의 낭만주의적 인류학도 보면 기독교 원죄론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세계의 낭만주의와 히피와 기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낭만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소아 성욕 사상을 주장하면서 소아 성행 운동을 했던 독일 68 녹색당 그리고 이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소아 청소년들을 조기 성애화하고 과잉 성애화 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맞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보편적 양심과 보편적 상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것을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교회들을 깨우셔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확립하고 정립하고 반박을 해서 우리가 이런 대패주의적 학문에 맞서서 투쟁할 수 있도록 여기에 헌신하는 차바와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일권 박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소명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일권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성혁명이라든지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그 왜곡된 성이념들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특히 독일, 서유럽 독일에서 이런 그 성혁명 사상이나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퇴조되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힘과 위로와 그 격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대법원의 그 고등법원이 이 동성 부부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면서 내린 그 판결문 같은 걸 읽어보면 우리나라 그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젠더 이데올로기 또 친동성애적인 성향 또 성혁명 사고에 상당히 깊이 아직까지도 물들어 있고 이게 현재는 상당한 세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이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멀리 이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발상지에서부터 이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그 허구성, 거짓됨이 지금 폭로되고 있고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동구권에서 아주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희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런 과제들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전념한다면 인내 가운데 전념한다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그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 유럽의 상황을 우리 정일권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발굴하고 또 세미나 글들을 통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민성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유치원 단계의 아이들 또 초등학교 단계의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나 또 보건의료적으로 성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그 성적인 반응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리학적인 그런 조건 반사적인 그런 반응이지 이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성애를 느끼면서 하는 반응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성애를 자꾸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애를 자꾸 느끼도록 성적인 행동을 자꾸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아이들이 이 평생에 걸친 성인식의 발달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인식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격 발달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직 그 사춘기를 지나기 전의 그 아이들에게는 이 성욕을 부추기고 성욕을 찾게 만들고 하는 이런 교육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강의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 현재 그 공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분석해 보면 이 그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성욕을 발견하도록 성욕을 찾도록 그렇게 그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교과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이 교육부 당국이 단 한 번도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어떤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넌 합의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밀하게 아주 몰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막 집어넣어서 넣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 우리 건강한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키고 망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 또 교과서 개정 운동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정일권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민성길 교수님의 강의가 그 의료적인 차원에서 또 생물학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소아들의 그 성애의 위험성을 지적을 하셨다면 오늘 정일권 박사님의 강의는 이 소아 성교육의 배경에 깔린 그 위험한 이념적 지향성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아이들이 아직 성욕에 눈을 뜨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을 자꾸 강압적으로 그 성에 눈을 뜨도록 하고 또 성적인 쾌락에 아주 이상한 잘못된 방법으로 쾌락을 맛보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부모들이 봤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성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인격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적 그 인식의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이 그 정신세계라는 거,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그 쾌락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함몰이 되면 인간의 정신 기능이 상당히 많이 망가집니다. 사유의 기능, 정상적으로 사유하고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가 됩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아마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소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볼 때 아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신체 발달 과정에도 맞지 않는 성애를 막 추구하고 쾌락을 맛보도록 그렇게 만들면
이게 아이들이 독약이 아주 달콤한 독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들은 당연히 그걸 하지 못하게 그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 말하자면 이 그 공교육 교재들이 성적인 자기결정권 해가지고 너희들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너희들의 주체적인 권리다, 인권이다. 만약에 부모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성적인 쾌락을,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부모도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이고 부모도 고발하고 부모와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말하자면 교과서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단절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단절시킨 다음에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타가소처럼 커뮤니티, 타가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인 쾌락에 어느 정도 좀 취해가지고 마약에 중독이 된 것처럼 취해가지고 정신 기능도 상당히 박약해진 상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말하자면 윤리적 인식도 없어지고 그런 고립무원의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다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특정한 이념,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 타가소에 모아놓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념주의를 시키면 이게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개조가 되는 거죠. 개조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그 국가의 말하자면 조종에 쉽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 뭐 한마디 하면 온 북한 주민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독재 체제를 구상하려는 이런 그 아주 음흉한 그런 시도가 그 밑에 그 배경에 좀 깔려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조기 성애화가 사실은 그 깊은 배경에는 이런 그 사회주의적으로 인간을 개조해서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 또는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음모를 그 배경에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정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이처럼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지탱하는 그런 홍위병들로 우리가 키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그 말하자면 생존의 문제고 우리 나라, 우리 국가의 말하자면 그 운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과서 개정 운동에 필사적으로 여기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일곤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학문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51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단체들과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서 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만을 삭제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동성애에 관한 또 성전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게 혐오나 차별이다라는 그런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이라든지 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명백히 살아있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게 그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준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몇 개 수정해서 이 학생 인권조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떤 위장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진영에서는 학생 인권조례는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관점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학생 인권조례는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운동을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22일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동반연 건강시민사회단체 전국협의회 바른문화연대 등의 단체 주최로 서울시 의회 본관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3일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가 지금 결성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주최로 서울시 의회 본관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소년 집회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청소년들을 특별히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넘겨 주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수기총, 동반연, 교정넷, 전학년 등의 단체들의 주최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와 기독교 폄훼 및 이슬람 편향 문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수기총회 1200개 시민단체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한 정치 판결을 단행한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고 양성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파기하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를 반대하는 1차 기자회견이 김상훈 국회의원실에서 진행이 되었고 2차 기자회견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입법 시도는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양성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정상적인 그런 법률가들이 법조인들이라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급 법원에서의 판결들을 보면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의도적으로 반헌법적인 그런 판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반헌법적인 판례들과 판결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누적시킨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헌법을 개정해 버리려는 그런 시도이고 이것은 일종의 혁명입니다. 사회 체제를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으려는 일종의 새로운 방식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급 법원들의 이런 판결들의 혁명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27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교정넷, 전학년 등의 주최로 교육부는 아이들 망치는 교육과정을 만든 자들이
국검 인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취지로 집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현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414만 구독자, 176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차별금지법,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과정 개정운동 등의 실상을 알리고 전국의 국민들을 깨워내며 또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상 언론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송 매체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사실상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차별금지법 활동이 이제 계속이 되고 또 이제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후원금으로 다른 피켓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도 지원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긴축 재정을 좀 해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또 진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리는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후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석좌 교수이시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시고 또 세계 100대 과학자로 선정되신 한윤봉 교수님께서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 또 성전환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 또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 진화론, 창조론과 대적되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교과과정 전반에 깊게 지금 들여져 있고 이 진화론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오늘 제110일의 차바 강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특별히 준비된 주의 종을 강사로 세우셔서 반성경적인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 발원지인 유럽 대륙에서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셔서 차별금지법과 교육과정 개정운동을 진행하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을 선정해 주시고 또 준비된 강사들을 세워주셔서 차별금지법과 준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성혁명의 위기가 우리 사회 안에서 계속되는 동안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도 이에 대응해서 이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한 운동을 독려하는 소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주시고 또 헌신된 강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후원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듭 시도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개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강하게 붙들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바른 성윤리, 바른 도덕관, 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이 잘 반영된 건강하고 바른 교과서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난공불락과 같이 서 있는 왜곡되고 변질된 교육과 교과서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과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계 사회에서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를 앞세워 밀고 들어오고자 시도하는 사회주의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터전 위에서 더 큰 과제인 문화 전체를 바른 이념적 터전 위에 세워나가는 일과 세계 사회와 교회를 유물론적인 사회주의와 신사회주의 마수로부터 구해내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지휘하시는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실무적으로 섬기는 스태프들도 은혜로 붙드셔서 주어진 직무 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 110일의 모든 차바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